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학습 컨설팅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분석이라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과연 나는 스스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까에 관련된 동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사용할 분석이라는 이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개념 자체의 정의는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제가 아는 방식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 분석은 주어진 자료들의 구체성을 좀 갖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씩 면밀히 근거를 들어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잘한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어떠한 전제로서 참임을 이끌어내기 위한 근거 자료를 찾고, 그리고 또 근거를 찾는 와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이제 찾아낸 그런 어떤 내용들의 상호관계를 파악을 해서 이것을 합치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머릿속에 어떤 경험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총동원을 해서 과연 나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근거를 들어서 대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나서 제가 질문을 하면 잠시 멈춤을 누르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한번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면서 스스로를 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저는 이제 참고한 도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찾아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송태인 선생님께서 2010년도에 이제 출간한 나만의 기똥찬 자기 주도 학습법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미디어숲에서 나온 책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사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저와 이제 맨 처음에 책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그 한 문장이 딱 나와서 깜짝 놀랐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기존 교육은 배우는 것과 생활하는 것의 괴리가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 결국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들, 학교에서 배워야 할 과목들, 이런 교과목에 대한 학습과 우리가 이후에 살면서 필요한 어떤 교육, 살면서 사용하게 될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에 괴리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학교에서 오늘 소설과 시를 읽고 그 문맥을 찾아내고 서로 감정을 서로 교류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내가 작가로서의 삶이 아니고 또 시를 쓰는 시인으로서의 삶을 꿈꾸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부분이 잠시 배우는 것은 내 생활의 어떤 활력이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매일같이 똑같은 그런 과목을 심화 과정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진로로 봤을 때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좀 효율적이지 않은 데에 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예를 들자면, 대학교 때 이론적인 부분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결국 회사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의 어떤 괴리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고민하고 좀 변화하고 그리고 바꿔가야 할 부분인데, 저는 이런 괴리를
정부 부처에서 이제 정답을 찾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적인 부분은 이제 교육부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교육부에서 2025년도까지 진행이 이제 완성이 될 교과 학점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찾아서 심화 과정을 듣고 이 심화 과정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수학 심화 과정을 들었다면 대학에 있는 수학의 전공에 지원을 했을 때 수능의 어떤 최저 점수는 받아야 되겠지만 그 이외의 면접 시험으로 과연 이 친구가 얼마나 수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과목에 관련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게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가 정말 실생활에서 필요한 지식들에 대한 큰 카테고리를 진로에서 찾고 싶은데 이제 보육이나 양육에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곳이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나 아니면은 이제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처가 또 있잖아요. 이런 부처들에서 우리는 그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찾는 데 있어서 교과적인 지식은 교육부에서 관할을 하되 실제적인 능력은 이제 보육이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해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충분한 경험을 주고 거기에서 동기를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짧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고민이 든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경험을 많이 축적하고 해봄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생활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교과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도 계속하지만 성적을 잘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은 어느 과목인가를 시험,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내가 비슷한 시간을 공을 들여서 공부했지만 영어 성적이 더 잘 나온다면 나는 언어적인 감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이렇게 쉽게 점수가 나오는 과목은 뭐 사회 과목이라든지 의외로 뭐 체육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과목이라든지 뭐 이런 과목인데 영어는 이제 회화로 우리가 시험을 본 건 아니니까 회화보다는 이제 문법에 대해서 강했던 건데 그러고 보면 저는 약간 분석을 하고 뭔가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때서부터 좀 관심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나의 진로, 나의 직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스스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학교 공부에 임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나는 과연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첫 번째 고민은 나는 인기 있는 직업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어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나는 인기 있는 직업에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웹툰 작가가 돈을 잘 번대. 그래서 웹툰 작가를 지향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의사가 되면 쉽게 돈을 좀 한 번에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또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좋은 직업이래. 남들이 선호하는 직업에 내가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적어 보세요. 나의 꿈이 그런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부모님에 의해서 나온 건지, 나의 재능에 의해서 나온 건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나? 그래서 나는 교사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는가? 나는 학부모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는가? 나는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거기 지역센터에 있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교사든 학부모든 지역사회에 있는 센터 선생님들이든 하물며 주변에 있는 어떤 상점의 주인들까지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게 열려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는 절망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정말 힘들었던, 절망했던 경험들이 있는가?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적어보고 극복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적어본 후에 나는 이런 절망한 어떤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내 능력은 100% 중에 얼마만큼 쓰면서 극복을 하는데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의 도움으로 이 힘든 순간을 지나갔다면 사실 내 능력은 뭐 20%밖에 쓰지 않았다라면 다음에는 내 능력을 조금 더 사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였지만 다음에는 30%가 되고 40%가 되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또 주도적인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환경을 바꾼다면 어떤 점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 때, 좀 골치가 아프고 좀 지금 사는 게 너무 좀 답답할 때 환경을 바꿈으로 해서 기분이 전환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는 환경을 바꾼다면 어떤 걸 바꿀 수 있을까? 방해 배치를 바꿀 수 있을까?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볼 수 있을까? 내가 공부하는 어떤 환경들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 볼 수는 있나? 내가 해볼 수 있는 기회들에는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질문으로는 내가 정말 관심 있어 해서 몰입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주변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나보고 그림을 되게 잘 그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나도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좋다라고 하면 그림에서 흥미를 찾을 수 있고, 또 저는 그닥 그렇게 재능이라고 불리울 만한 흥미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가 참 즐거운데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 때문에 즐거운가,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서 즐거운가, 친구들의 얘기를 즐거워해서 즐거운가, 아니면 서로 티키타카해서 즐거운가, 친구들 대화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질문으로는 나는 혹시 마지막에 서려고 하는가? 나는 되게 우월한 집단의 마지막에 서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나의 수준을 알고 나의 맞는 수준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가려고 고민을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어쩌면 부끄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나 스스로에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한테는 내가 과연 너무 위축되는 환경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보통 이제 학원에 가면은 수준별 이제 반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하는 집단은 막 정말 억지로 끼워 맞추듯이 마지막에 커트라인으로 들어가서 행했을 때는 심적인 부담감도 크고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것에서 조금 마음을 놓으면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8번째 질문으로는 내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할 때 왜 그것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이 좋아서 행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요즘 친구들이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들 텐데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시발점이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시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걸 시도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격렬한 느낌을 주는 순간들이 있을 때 그 부분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나는 그런 격렬한 순간이 언제였지? 그리고 터닝 포인트로서의 역할을 했나?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친구랑 굉장히 심하게 싸워서 정말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격렬한 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지? 이게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될 텐데 난 충분히 성찰을 하고 반성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함으로써 나의 좀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격렬한 순간이었는지, 몇 살에 어느 지점에서 어떤 이유로 그런 격렬한 순간을 겪었는지에 대한 인생 그래프를 그려봄으로써 나의 격렬한 순간이 꽤 자주 오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나의 격렬한 순간은 없었다 혹은 굉장히 드물었다. 나의 성격은 예민하기보다는 조금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좀 넓은 편이다 뭐 등등의 어떤 결론에 이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9가지 질문으로 여러분들께 학습 동기를 주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 그리고 스스로 해내갈 수 있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참! 그리고 시온연구소에서 출간한 책도 사랑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